이제 진짜 어떡하죠? 월세도 안 나가고 팔리지도 않아요. 요즘 지식산업센터, 이른바 지산센터를 보유한 사람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코로나 시절만 해도 아파트형 공장이라며 투자 열기가 뜨거웠던 곳이죠. 그런데 지금은요? 공실만 쌓이고 경매로 나와도 팔리질 않습니다. 최근 상업용 부동산 플랫폼 부동산 플래닛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겨우 552건, 작년 같은 기간엔 1000건 넘게 거래됐으니 반토막 이상 난 겁니다. 거래 금액도 반토막이에요. 2184억 원, 1년 전보다 50% 넘게 줄었고요.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당 가격이 1468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1년 새 12% 넘게 빠졌어요. 이게 전국 평균이라 일부 지역은 더 심하다는 얘기겠죠.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매 물건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쌓이고 있어요. 지난달만 해도 전국에서 경매로 나온 지식산업센터가 347건,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낙찰된 건 19%에 불과하고요. 낙찰가도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55% 선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대로 가면 지산센터는 공실 무덤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들립니다. 이미 전국에 미분양으로 남은 지식산업센터가 1547개, 3년 전보다 오히려 13%나 늘어났습니다. 2022년 이후 공급된 65개 사업장을 조사해봤더니 평균 미분양률이 무려 37%, 일부 지역에선 절반 가까이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셈이죠.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과거 지산센터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규제가 적고 대출이 잘 나왔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공장 총량제에서 제외되니까 지자체 대신 민간이 공급을 주도하면서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분양이 됐어요.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투자자 입장에선 레버리지도 좋았죠. 그런데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꺾이고 금리까지 오르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수요는 급감했고 공급은 이미 뿌려놓은 상태라 미분양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업계에선 현실적인 해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용도 변경이죠. 지금 같은 사무실 수요 위축 국면에서는 차라리 주거나 숙박용으로 바꿔서라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뉴욕이나 런던처럼 아예 오피스를 아파트로 바꿔버리는 식의 도시 재편 사례처럼 말이죠. 특히 아직 착공조차 못한 토지들은 그냥 방치하느니 용도 변경을 통해 주택이나 오피스, 복합개발 형태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어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수도권에만 무려 95개 부지, 약 112만이가 지식산업센터 용도로 인허가만 받고 공사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길 용도 변경해서 아파트 2만 7천 가구를 지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신도시 하나를 공급하는 셈이죠.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세제 혜택은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주거로 돌리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각도 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이미 시장이 바뀌었고 실수요도 줄었고 건물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냥 버티라고 하기엔 손실은 계속 커지고 있어요. 실제 지산센터에서 일하거나 창업하려던 사람들 입장에서도 고민이 큽니다. 월세 수익을 기대하고 샀는데 공실이 1년 넘게 지속되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실사용하려던 입주 기업들도 임대료 부담이 커져버리니 차라리 일반 오피스로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건국대 유선종 교수 말처럼 시장 상황이 바뀌었으면 계획도 바꿔야 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놔두면 지식산업센터는 세금 깎아주는 틀 안에 갇혀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유령 건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투자도 실사용도 외면받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텅 빈 사무실엔 불 꺼진 채 월세마저 끊긴 방들이 늘어나고 경매장에선 반값이어도 손들 사람이 없는 현실이 반복됩니다. 한때는 세금 혜택에 레버리지까지 더해졌지만 지금은 제도의 그늘 속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남았죠.
이대로라면 지산센터는 산업거점이 아니라 정책 실패의 기념비로 남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23개월 만에 악성 미분양이 줄었다고요? 글쎄요, 현장 분위기는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준공후 미분양, 이른바 악성 미분양이 지난 6월 처음으로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26,716호, 한 달 전보다 297호 줄었다고 해요. 수치상으로만 보면 거의 2년 만에 하락세라며 정부 입장에선 뭔가 신호탄처럼 들릴지 모르죠.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 시장에선 이런 분위기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아우성입니다. 특히 지방 도시나 수도권 외곽에선요. 일단 전국적으로는 17개 시도 중 13곳에서 소폭이지만 줄긴 했어요. 전남은 13% 넘게 줄었고 경기도도 6% 가까이 줄었죠. 서울도 약간 줄었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강원은 오히려 20% 넘게 급증했습니다. 부산도 늘었고 경남도 그렇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엔 무려 2,663호. 이 수치는 무려 14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부동산 일하는 분들 말 들어보면 요즘은 전세도 안 나가고 입주한 사람도 없다 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건설사 입장에선 완공까지 다 해놨는데 팔리지 않으면 관리비만 나가고 현금은 묶이는 셈이니까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수도권이 편한 것도 아닙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정한 미분양 관리지역이 있는데요. 7월 기준으로 경기도에만 2곳이 포함됐습니다. 이천과 평택이죠. 이천은 1년 가까이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평택은 올해 봄부터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직접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냐고요? 평택에서 최근 분양한 한 단지를 보면요. 총 1,396가구를 공급했는데 청약자가 고작 96명. 경쟁률이 아니라 그냥 공실률 이야기하는 수준이죠. 현지 중개업소 대표님 말씀으로는 627 대출 규제 영향까지 겹쳐서 매수세가 확 죽었다. 가격도 계속 빠지는 중이다라고 하더군요. 사실 지금의 문제는 단순히 미분양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준공까지 끝낸 집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준공 후 미분양, 즉 악성 미분양이라는 건 이미 돈이 들어갈 만큼 들어간 상태에서 팔리지 않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건설사든 실수요자든 이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조입니다. 분양 당시 기대했던 전세 수요도 받쳐주지 못하고 금리는 올랐고 대출 규제는 더 강해졌고요. 정부도 손을 놓고 있진 않았어요.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3월부터 3,000가구를 매입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지금까지 신청된 건 3,536건. 그런데 심사를 통과한 건 고작 733호예요. 사건 중 1건만 정부가 사주는 셈이죠. 게다가 건설사들 입장에선 정부가 사간다고 해도 가격이 문제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환매 사업을 보면 분양가의 50% 이하에서 매입하겠다는 구조예요. 반값 이하로 팔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면 건설사 입장에선 그나마 남은 자산마저 헐값에 넘기는 셈이라서 선뜻 손 들기 어렵습니다. 그럼 세제 혜택이라도 빵빵하게 주느냐? 그것도 아니죠. 실수요자나 투자자 모두에게 강력한 유인책이 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제는 이런 땜질식 처방 말고 정말 구조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지방은 공급 과잉, 수도권은 규제와 대출 제한으로 수요 급감, 여기에 금리 부담까지 얹히면서 팔리지도 않고 살 수도 없는 상황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사 관계자들도 말합니다. 이제 정부가 정말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시장에선 시간이 갈수록 회복보단 공포가 커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숫자 몇 개 줄었다고 좋아할 일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시장의 생리를 제대로 읽고 대응하는 진짜 정책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이 줄어든 게 아니라 더 위험한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